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은 그림이 이렇게 옆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위아래로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옆으로 그려진 거 하나 볼게요. 여기에 뭐가 표현되나 보게 되면 여기 민, 그다음에 여기 맥스가 나오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민하고 맥스라고 했을 때 얘는 데이터의 민맥스가 아니에요. 정상 범위, 일반적인 범위의 민맥스예요. 실제 민하고 맥스 데이터는 얘네가 민 데이터고 얘가 맥스 데이터겠죠. 이 민하고 맥스라는 것은 사실은 정상 범위의 한계치예요. 자, 여기는 lower, 여기는 upper라고 불러줘요. 부르는 용어는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일단은 뭐 미니멈, 맥시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lower, upper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아니 정상인 것과 정상이 아닌 게 뭔데요? 우리들이 보통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평균이라고 했을 때 그 평균의 근처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은 요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 이쪽 양 끝쪽 부분은 평균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 이상값, 이상치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했을 때 이거 스트레인지 아니에요? 야, 너 정말 이상해,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범위보다 크거나 작아 이런 뜻이에요. 음. 물론 뭐 그게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았을 때 우리들이 아우 이상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자, 그래서 이 박스 플롯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이상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동그랗게 나왔죠? 요게 이상치예요. 그래서 박스 플롯은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이상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상치입니까? 그 기준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가가 정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식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군집 분포 같은 군집 그 분석 같은 것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ADSP에서 묻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박스 플롯에서 사용하는 IQR을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3표준 편차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썸머리 같은 거 뒷장 요 결과를 보고도 이 민값이나 맥스값이 평균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상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질문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맥시멈하고 로워, 미니멈하고 로워, 맥시멈하고 어퍼가 동의어인가요? 라고 나왔는데 음, 동의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 정도라서 로워하고 어퍼로 봐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점하고 영향점은 좀 달라요. 이상점이라는 말을 좀 여기서는 쓰진 않을 건데 이상치라고 할 건데 이상값, 이상치, 이상값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정상 범위라고 해놓은 것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뜻이고 영향점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과. 내가 무슨 분석을 했는데 회귀 분석을 했어요. 근데 걔 때문에 뭔가 회귀 개수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요런 게 영향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치 중에서도 특별히 큰 것, 특별히 작은 것이 영향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요 정도 이상치 가지고 영향점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요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영향점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한다면은 이런 어떤 데이터들이 있었을 때 그 데이터들이 이루는 선을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선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회귀선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면 이 곡선이 직선이 그렸죠?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 결과가 얘 때문에 확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쪽에 어떤 값이 있으면은 이 선이 걔를 따라가서 요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럴 때 얘네들을 영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웃라이어, 이상치, 이상값 다 똑같은 거예요. 음. 영향점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얘도 첫 번째로 IQR 하셔야 돼요.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건 Q3 빼기 Q1 가운데 있는 50%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메디안은 있지만 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냐면 정상 범위의 가장 큰 것, 정상 범위의 가장 작은 것이란 뜻으로 민, 맥스 써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Q1에다가 빼기 1.5 곱하기 IQR. 그게 요만큼의 길이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15라면 여기는 10이라면 여기가 10이 되는 거죠. 여기가 10이라면 15, 1.5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가 10, 여기가 15, 1.5배. IQR이 메디안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수치를 썼을 때 만약에 메디안이 22였고 그 다음에 IQR이 10, IQR이래. Q1이 15였고 Q3가 25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메디안은 20이라는 값인 거고 IQR은 25 빼기 15에서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레인지니까. 자, 그리고 여기 맥시멈 값 위치 그걸 우리가 어퍼라고 했죠. 걔는 Q3 더하기예요. 1.5 곱하기 IQR. 그래서 IQR을 10이라고 했을 때 1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보다 더하기 15 한 값 40. 그러니까 40보다 큰 거는 우리가 이상치라고 할 거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15인데 10 곱하기 15. 그럼 여기가 0이 되네요. 0보다 작은 거는 이상치라고 할 거야. 이런 거를 직접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에서 제가 필수로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건 선플라워죠. 그래서 한 개만 가지고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개를 그리게 되면은 그 분포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얘는 뭐냐면은 닭의 몸무게예요. 그리고 얘는 사료예요. 그리고 사료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료를 먹여서 키웠더니 닭이 이렇게 컸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홀스빈을 먹은 닭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죠. 값이 싼지 비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를 먹으면 닭이 많이 크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 카세인이라는 것을 먹이면 몸무게가 큰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IQR이 얘는 작고 얘는 IQR이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런 걸 보고 글로 해석해 놨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강사님, 똑같이 1.5, 1.5 했으면 양쪽에 대칭 크기여야 되는데 얘네는 왜 대칭이 아니에요? 할 수가 있죠. 그쵸? 사실 얘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그 정상 범위 중에서 맥시멈, 정상 범위 중에서 미니멈 데이터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로어하고 어퍼 펜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들이 대충 해가지고 얘가 0, 얘가 49 했던 거. 그거를 보여주지 않아요. 로어하고 어퍼 펜스가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로어 펜스 안에 들어간 것 중에서 미니멈. 그 다음에 어퍼 펜스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 맥시멈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가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가.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실제로 이거보다 1.5배니까 여기 아니겠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어퍼 펜스고 여기가 로어 펜스일 텐데 그 범위에서 실제로 맥시멈 데이터가 여기고 미니멈 데이터가 여기란 얘기예요. 얘도 보세요. 이게 IQR이고 그 IQR의 1.5배니까는 대략 여기 될 것 같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미니멈 위치가 여긴 거고 맥시멈 위치가 여기여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막대기, 요 시험의 끝의 의미는 정상 범위의 미니멈 데이터고 정상 범위의 맥시멈 데이터가 맞아요. 근데 요 식은 로어하고 어퍼인 거예요.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단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선플라워는 이상치를 가지고 있죠. 동그란 거 나왔으니까. 하얀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카세인이 메디안을 보면 메디안이 까만색 요거죠. 다른 것들보다 큰 걸 볼 수 있어요. 다른 애들 보시면. 자, 그리고 코스비는 다른 것들보다 웨이트가 적게 나간다. 볼 수가 있죠. 잠깐만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박스 플롯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좋은데 데이터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 건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박스 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 있죠. 박스 플롯은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그래프인걸요. 4번 틀렸어요. 그리고 중앙값인데 이런 거를 평균으로 바꿔놓고 틀린 보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음. 제가 ADP 시험 볼 때 그게 나왔어요. 박스 플롯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값 해가지고 그게 두 개여서 둘 다 정답 처리가 됐는데 평균 알 수 없고 분산 이런 것도 써 있지 않아요. 자, 또 찾아보세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죠. 이상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상치 판단에 매우 매우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는 맨날 문제를 보면 보기는 다른데 같은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IQR은 요것이 외우세요.
레인지가 무엇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레인지는 맥시멈 빼기 미니멈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그냥 레인지가 아니라 인터 쿼타일 레인지니까 가운데 50% 해갖고 Q3 빼기 Q1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IQR로 표시하면 가운데 잠깐만 우리 IQR로 외웠는데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뭐냐 묻는 거네요. 사분위수 범위예요. IQR이 뭐라고요? 사분위수 범위. 사분위수 범위. 이거는 아까 나왔던 건데 32회 기출보건 32회 때 4개가 나왔어요. 그쵸? 박스 플롯에서는 평균 볼 수 없는 거예요. 음. 이게 작년 2월 26일 시험 문제거든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일까요? 누구예요? 그렇죠. 박스 플롯에서 중앙에 있는 값 50%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자, 얘는 2020년 기출 문제예요. 2020년.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질문 나왔는데 카제인이 다른 애들보다 메디안은 그 박스 속에 있는 까만색 선이거든요. 근데 그 선의 위치 보세요. 닭의 이게 무게잖아요. Y값. 닭의 무게 300 가까이 된다는 건데 얘네는 150, 200 얼마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애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아까 우리 나왔던 거예요. 그림도 나왔고. 맞아요. 1번이죠. 그래서 이상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묻는 거 볼 수 있으시죠? 박스 플롯 하면은 이상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치, 이상값, 아웃라이어. 존재하지 않긴요. 여기 선플라워 쪽에 존재하잖아요. 어떤 닭은 몸무게가 됐다 조금 나가고 어떤 닭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애들보다. 카제인은 홀수빈보다 중위수가 훨씬 크죠. 그리고 소이빈 어디 있어요? 소이빈. 그 다음에 미트밀 두 개를 비교했는데 최소값은 크지만 최대값이 작다라고 돼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춘 거 아니에요?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최소값은 약간 크고 최대값은 약간 작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메디안이라고 해서 꼭 가운데 있으라는 법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외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음. 외도가 있을 수 있죠. 무슨 소리냐면 데이터 건수로 보는 거예요. 위치니까 메디안은. 데이터가 100개였어요. 라는 소리죠. 100개 데이터였어요. 그러면은 중위값이라는 것은 50번째 있는 값이라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50번째.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30이라는 값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데이터들이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뭐 촘촘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10부터 시작해요. 값의 크기가 10부터 30 사이의 데이터가 50개 있었어요. 그런데 30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50개는 300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쫙 길게 나올 수 있다.
이쪽의 데이터는 길지 않고. 뭐 반대 상황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정의를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메디안이 뭔가, 미인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중위선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중위선은 아닌 것 같아요. 중앙값, 중위수는 쓰죠. 중위수. 메디안, 중위수, 중앙값 똑같아요. 홀스빈 사료를 먹은 닭의 무게가 가장 작은 쪽에 분포해 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메디안 질문 잘하셨어요. 메디안이 작은 쪽에 가까이 있는가, 큰 쪽에 가까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셔가지고 이런 그림일까, 이런 그림일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가운데 있다면 이런 그림이겠죠. 정규 분포. 그런데 그 메디안 값이 쪽으로 움직였어요 라는 거고 얘는 작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요거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그랬을 때 원래는 메디안하고 미인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일 텐데 그게 큰 값들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모드고 그 다음에 얘가 메디안이고 뭐 다 M인데 얘가 미인이에요. 평균은 얘를 많이 따라가는 거고요. 메디안도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조금 따라갔다는 거죠. 덜. 음. 그래서 얘도 큰 쪽으로 따라간 거고 얘는 작은 쪽으로 따라갔겠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것도 기출문제예요. 2020년 기출문제. 제 교재에 있는 건 다 기출문제예요. 응? 어떻게 하셨지? 데이터 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데이터 수 몰라요. 그리고 이상값 두 개라는 거 알 수 있고 솔라 아래 중위수가 가장 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분산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분산 안 써 있는데? 분산. 어떻게 알죠? 아, 박스가 넓어서 민맥스의 거리가 뭐 IQR 값이 맞아요. 분산의 정의가 뭐예요? 각각의 데이터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 거리 제곱의 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퍼져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는 가장 넓게 분포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분산값을 모르는데 그러면 틀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잠깐만 야 우리 분산 몰라 하고 얘 답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보기 4개 다 보셔가지고 그 중에서 확실하게 답은 것을 답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는 우리들이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많이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여기만 봐도 퍼져 있다. 근데 얘네들은 다른 애들은 얘보다는 덜 퍼져 있다. 음. 어디가 평균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이 있을 거고 그 평균에서 각각의 데이터의 거리 제곱의 합인데 여기 데이터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쪽이고 이게 가장 작은 쪽이잖아요.
큰 쪽, 작은 쪽, 큰 쪽, 작은 쪽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곱했다고요. 그리고 합계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주 큰 값과 작은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솔라리 분산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산의 정의를 알고 있는가? 자, 또 풀어볼까요? 디폴트 데이터셋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학생이냐 아니냐, 수입이 많냐 적냐, 현재 잔고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체 할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 뭐 이런 거. 많이 어렵나요? 두 분이 3번, 두 분이 1번. 2대인데요. 음, 볼까요? 자, 1번. 학생인 경우가 학생이 아닌 경우보다 밸런스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쪽 봐야 되네요. 지금 여기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아니에요고 학생이에요겠죠? 그리고 밸런스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메디안이고 가운데 50%고 학생인 경우가 학생인 경우가 학생이 아닌 경우보다 밸런스가 낮은 경향? 낮아 보이세요? 높아 보이세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볼까요? 학생인 경우 인컴이 이제 이쪽 봐야 되네요. 학생이 아닌 경우보다 편차가 작다. 학생인 경우가 학생이 아닌 것보다 편차라는 건 뭐예요? 편차. 평균과 극값과지의 차. 그냥 차이. 근데 여기 보니까 얘가 더 작을 것 같죠? 얘는 클 것 같고 범위 자체가 크니까. 분산은 아니에요. 그냥 얘는 빼기 한 값이에요. 디폴트와 스튜던 변수는 범주형이다. 맞다. 밸런스, 잠깐만. 아까 근데 잠깐만. 3번으로 답한 분이 두 분이었는데, 밸런스, 디폴트하고 스튜던은 범주형 데이터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밸런스하고 인컴의 이상치가 있죠. 답은 1번이네요. 다 읽어보니까. 박스 플롯에서 중간에 있는 선, 이게 또 32에 나왔던 거예요. 이건 표준 편차. 분산의 제곱근 하는 거는 표준 편차. 좋아요. 이거 미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메디안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답을 외워도 돼. 왜 답을 외워도 되냐면 몇 번 나왔는데 답이 똑같았고 문제 똑같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죠. 박스 플롯에서 뭐 상한값과 하한의 최소값은 얼마인 거 나오는데 이거 그림이 없다. 그림이 없다. 그림을 캡처 안 해놨구나. 그림이 나와요, 얘가. 그리고 그 그림에서 IQR을 구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IQR 이용해가지고 하한하고 상한을 구하게 돼요. 음, 그림을 복사하다 못했네요.
그쵸. 메디안이 꼭 중간에 있지 않을 수 있죠. 여기서 중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가운데 있다라는 것보다는 사이에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참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이 어 무슨 의도로 그 단어를 썼을까 이거를 좀 파악해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네요. 음. 자 요건 또 뭘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4 번? 아 요거요? 요거는 문제를 제가 다시 드릴게요. 이게 숙제가 원래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요거 PT를 바꿔 드릴게요. 지금 한 분이 문제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막 써 주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오 어떻게 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열심히 인제 읽는다고요. 중위수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읽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상자 박스는 수상자 아니에요? 그룹 간 분포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틀렸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거는 항상 테스트해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서 우리가 가설 검정 이런 거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대립 가설이나 아니면은 뭐 기무 가설이나 이런 거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림만 보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뒤쪽에서 인제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작업이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얘가 선형성이 있어? 등분산성이 있어? 정규 분포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서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요. 히스토그램 같은 거 그려 보면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지 아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 아니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 정도라는 거죠. 그 똑같아요. 자 인제 진짜 마지막 이상값. 이상값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잘못 입력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석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제거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의도되지 않은 현상이지만 분석에 포함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값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상값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또는 그 이상값의 개수나 분포에 따라서 분석하는 사람이 이 이상값을 사용할 거예요? 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값이 들어갔을 때 분석을 잘 못하는 모델들도 있고 이상값이 있어도 분석을 잘하는 모델들도 있고 또는 이상값을 찾을 수 있는 모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이런 이상값에 대해서 사용을 할 거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잠깐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부터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그럼 이상값은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분석가 마음이죠, 사실은. 그런데 일반적으로 ESD 방식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까지 평균이 있으면 잠깐만요. 이게 되게 안 좋다.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이렇게 버벅버벅거릴까요? 우리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가 평균이에요. 그리고 1 표준 편차, 뭐 2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3 표준 편차 안에 99.7%의 데이터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이상치라고 보자. 그런 게 ESD 방식이고, 박스 플롯에서도 우리 어퍼 로우 구해 가지고 IQ 곱하기 1.5 밖의 값 Q1 빼기고 Q3 더하기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썸머리를 사용해서도 평균과 중앙값, RQR 등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럼 이상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값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는 안 된다. 삭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삭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써줘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뭘까요? 일 번 이상치로 판단하고 제거한다. 이거 아니죠. 여기 보면은 우리한테 힌트를 줬잖아요. 분포를 왜곡할 수 있으나 실제 오류인지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 여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랑 상의해서 판별하세요 하고 나와 있죠. 맞아요. 1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잘 해주셨고요. 잠깐만요. 비디오 이제 멈출게요.